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실은 어깨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어깨 아픔의 종합 세트가 50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0견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50견은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절 움직임에 제약이 있어요. 제한이. 그러니까 이 올리거나 뭐 뒤로 제끼거나 뭐 머리 이렇게 잡거나 옆으로 이렇게 잡아 뭐, 그러니까 이 어깨의 움직임 자체가 안 되는 제약이 있는 게 오십견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이라고 무직교 하면 통증 플러스 움직임의 제약 요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맞거든요.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치료받으러 와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환자분들의 모든 아픔이 근육의 뭉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데 이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의 증상이 오는 원인이 되는 근육을 잡아서 이렇게 풀어드리면 뭐 무지 아파하셔요. 많이 아파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 만지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요 질문을 빼놓지 않고 해요. 보면. 그래서 제가 반대쪽 그 근육을 다시 자극을 해봐요. 여기 아픕니까? 하면서. 그러면 그쪽은 안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내 몸도 아픈 쪽 녀석은 자극을 살짝 가해도 엄청 아프고 정상인 쪽 근육은 안 아파요. 근데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거기는 다 아픈 곳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은 다른 사람은 안 아파요. 나갔어요. 나만 아프거든요. 나만. 그래서 나만 왜 아플까? 오십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왜 아플까? 그거는 제가 항상 대명제라고 해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육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육 상태가 안 좋다는 의미는 많이 뭉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상태가 안 좋으면 많이 뭉쳐가지고 근육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염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병원에 가보면 무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육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는 그 질환들이. 그러면 근육 상태가 왜 안 좋으냐? 뭉쳐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에 엄청 치중을 합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 근육이 약해서 그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실은 2차적인 원인이라는 거지. 두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원인은 근육이 뭉쳐서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 대부분 다 좋아지셔요. 뭐 근력이 없든 근육 힘이 좋든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근육이 뭉쳐 있는 그 상태를 풀어주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 좋아지더라.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왜 근육이 뭉치느냐? 요거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 근육을 피곤하게 하니까 그래요. 내 근육을. 그러니까 많이 부려먹고 그죠? 얘네들을 안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근육이 지쳐서 그럽니다. 근육이 지치면 그러면 피로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피로물질들이 다 씻겨 나가지 못하고 근육 속에 쌓이고 이게 10년, 20년, 30년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50견 같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50쯤 가까워 오면 이제 막 이유 없이 특별하게 아프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갑자기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통증이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근육이 천천히 피로가 쌓여가지고 피로 물질들이 쌓여서 어, 통증과 움직임의 제약, 이 관절 움직임의 제약으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오십견입니다. 오십견.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오십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요. 그림에서 보면 오십견을 두 가지로 아주 정의를 잘 해줬어요. 어깨 통증이 있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요 어깨가 누워서 잘 때 딱 조금만 닿기만 해도요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자다가도 막 깨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움직임이 이 손을 못 올려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이를 보고 휴지로 뒷일을 못 처리해. 이 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이 꽉 이 유착이 돼가지고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 명희쌤처럼 이게 엄청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절대 안 되지. 오십견은. 음. 그래서 이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가 심하게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움직임에 어깨 움직임에 제약이 있어서 들어 올리거나 뭐 뒤로 뻗거나 앞으로 뻗기도 힘들고 위로 올리기도 힘들고 빗질하기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불편을 가해오는 거죠. 이제 오십견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도 이렇게 불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오십견, 그 다음에 얼어붙었다 이런 뜻으로 동결견, 어깨가 얼어붙었다 이런 뜻으로 동결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깨 관절이 꽉 유착이 돼 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견이나 동결견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같은 병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십견은 이제 아산병원 쪽에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요 정의를 좀 잘하고 잘 해두고 있어요.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증으로 인해서 어깨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뭐 너무나 맞는 정의죠. 다른 제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서재곤 링커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참 이 오십견 관련한 자료들을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옮겨봤습니다. 50대쯤 돼가지고 어깨가 아픈 병,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 병명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어깨 관절을 둘러싼 조직의 염증,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조직끼리 달라붙어가지고 유착이 와. 그러면 이제 어깨가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오십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어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색깔도 여기 유착이 심하게 딱 돼버린 어깨, 고장난 어깨 이렇게 관절이 완전히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관절이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인은 항상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원인은 진짜 원인을 못 찾아요. 불분명해요. 음. 노화. 이거는 뭐 어디에다 붙여도 다 되는 원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화가 됐는데도 안 아파. 어떤 사람은 노화가 아닌데도 아파. 뭐 50견이라서
40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30대 후반, 이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보면 노화라는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퇴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맞아요. 뭔가 서서히 쌓였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하신 분들이 이 오십견으로 많이 오셔요. 주로 가정 가정주부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50쯤 되면 이렇게 아픈 거 아니? 이제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정신없이 사시는 거 아니? 막 이 만세 한번 부를 정도의 그 운동을 해보신 적이 없으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이제 가정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내 몸의 운동이 진짜 부족하잖아요. 그냥 쌓이기만 한 거예요. 쌓이기만. 그런 분들이 선생님 또 어제까지 말짱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파요 하면서 막 움직임이 갑자기 안 되고 이 통증이 오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 요 말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운동이 과해도 와요. 응? 왜 그런 거 아니? 운동이 부족해서 피곤이 쌓여가지고 노고요. 운동이 너무 과해가지고 피곤이 넘쳐서 와. 그게 넘치니까 쌓이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노화하고 운동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은 이제 나중에 아산병원에서 치료 쪽에서 보면 운동 과잉으로 한 것도 오십견이 온다고 그렇게 치료해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 뭐요 운동 부족, 운동 과잉 이런 것들이 동이 오십견의 이제 원인이다.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가 왔어도 안 아픈 분들 많이 있고 운동 부족해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살아도 오십견 안 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오십견 안 오는 분들 또 많아.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근육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어떻게 안 좋냐? 근육이 꽉 뭉쳐서 피로 물질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러면 유착이 오는 거다. 그리고 통증도 오는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재권 링커 병원에서 또 원인을 잡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제 노화. 그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더 잘못된 자세와 습관도 원인으로 잡고 있고요. 요 자세나 습관이 안 좋으면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음?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꼬리뼈 3cm를 딱 떼고 흔들흔들 하면서 앉아 있으면 피곤이 훨씬 덜한데 어깨를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턱을 쳐들고 이렇게 치켜들고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에 내 목, 어깨 무진장이 힘들어지셔요. 그게 근육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근육이 피곤한 거예요. 근육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자세가 잘못되고 습관이 안 좋아도요. 근육을 잘 풀어주는 분들은 안 아프셔요. 근육을 잘 풀어주시는 분들은. 뭐 날마다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마사지 받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 하고 이런 습관으로 사시는 분들은
자세가 잘못되건 뭐 어쨌건 운동을 많이 했건 별로 안 아프셔요.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 뭐 당뇨나 갑상선 기능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있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뭐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요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회전근개 파열 플러스 그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 플러스 어깨와 관련한 석회성 건염 요거를 같이 세 개를 묶어서 더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여튼 뭐 퇴행성 노화다, 운동 부족이다, 아니면 운동 과잉이다, 뭐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다, 뭐 이런 원인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 요거는 틀린 원인이 아니고 맞는 원인입니다. 근데 더 깊이 보시면 근육이 상태가 안 좋다. 요걸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육 상태가 안 좋다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간, 증상은 야간의 통증이 대표적이에요. 그거 주간에도 통증이 있어요. 조금만 움직임 잘못하면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주간에는 뭐 통증이 있어도 견디면서 지내는데 야간에 통증이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제 엄청 힘드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요 어깨 관절이 운동이 제약이 돼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리거나 뒤로 이렇게 등 뒤로 올리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빗으려고 하거나 뭐 여기 귀를 잡으려고 하거나 뭐 다른 많은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증상은 중요한 건 밤에 통증이 엄청 심해진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이제 오십견은 쉽게 안 나서요. 쉽게 안 나서요.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고 해도 진짜로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약 2년이 걸려요. 2년. 이제 오십견을 이제 세 단계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통증기 해가지고 3개월 정도는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어깨 움직이지도 않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는 그런 단계. 그게 최초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3개월에서 이제 한 12개월 정도까지 그때까지를 동결기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좀 완화가 돼. 근데 이때는 이제 움직임의 범위, 관절 운동 범위가 엄청 제약이 커요. 그래가지고 요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지. 능동적으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잡고 올리려고 수동적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동결기 2기고요. 3기는 이제 저절로 좀 낫는 회복기예요.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져요. 통증도 약해지고 조금씩 움직여져. 근데 운동 범위가 아프지 않았을 때만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오지 않고 운동 범위는 제약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째서 12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통증도 있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어째서 그런 줄 아세요? 요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여기저기. 이 병원 갔다가 안 되니까 저 병원 갔다가 그럼 이 병원에서 막 이게 이렇게 치료해보고 저 병원에서 저렇게 치료해보고 하면서 요 어깨에 과부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넘어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 가면 우선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아프니까 진통제부터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원들은 진통제를 막 치료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소문을 내려고 그러는지 진통제를 처음부터 3개월짜리 스테로이드 진통제를 써버립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거짓말같이 안 아파요. 안 아프다 보니까 얘를 무리를 더 해요. 그러면 요 진통 약효가 떨어지는 그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더 아파져요, 더 아파져. 그래서 요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너무나 지금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경우에는 막 이틀, 3일 정도의 약한 스테로이드 진통제 그런 거를 이렇게 주사를 맞아가지고 통증부터 가라앉히고 잠도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면역도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통증 주사 같은 걸 맞으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요 오십견은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으로 회복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오십견은 이제 통증기, 그다음에 동결기, 회복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대부분 18개월 이상 거의 2년간 가까이 아프셔요. 그러니까 오십견이 오면 아 이거 지구력이다. 엄청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단은 그냥 뭐 다른 거 안 해도 다 압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거나 뭐 MRI나 이런 걸 찍는 이유는 오십견이 아니고 다른 건지 다른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든가 아니면 석회가 엄청 끼었다든가 이런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보려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거든요. 대부분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도 대부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십견은 그냥 손 들어 올려보고 이렇게 해보라고만 해도 알아요. 대부분. 임상에서 증상만 이렇게 가지고도 알게 되거든요. 그지만 엑스레이나 이런 건 한번 찍어보셔야 좋다.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원인하고 구분을 지어봐야 되니까. 음, 그래서 엑스레이나 이런 건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엑스레이 뭐 오십견의 자가진단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비슷한 표현들인데 팔을 위로 올리거나 손을 엉덩이 뒤로 이렇게 못 해요. 통증 아파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전석에서 뒷좌석 쪽으로 손을 뻗지를 못해. 당연하겠죠. 여기 제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 올리게 해요. 음. 뭐 당연히 이 아픈 쪽 팔로 이쪽 팔을 만져주기도 힘들죠. 응? 어깨 쪽을 이렇게 이게 올리지도 못한다니까. 그 밤에 이제 여기 아픈 쪽이 닿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막 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력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움직임에 제약이 있어서 움직임을 못할 뿐이지 힘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오십견 자가 진단하는 음, 뭐 자가 진단 안 해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냥. 이제 오십견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아산병원에서 보면 오십견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면서 치료 방법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보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움직여가지고 오십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과다 사용이죠. 과다 운동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도 오십견이 나와요. 오십견은 다른 치료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주로 운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요거를 해줍니다. 나머지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는 소염 진통제. 그죠? 진통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십견 너무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 진통제를 놓고 모르는, 아픔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 여기를, 유착을 풀어줘요. 유착을 막. 내가 아픔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별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병원에서도 주로 운동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주로 하고, 이제 아프기 때문에 소형 진통제 위주로 치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십견, 아까 그 운동을 많이 해서 발생하는 오십견도 똑같아요. 어깨를 근력 강화하라 하는데, 근력 강화 운동 플러스 실은 이 스트레칭, 음, 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힘줄이 석회화돼 가지고 발생하는 오십견이 있는데, 요것도 석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석회화를 녹여주려고 오십견에 충격파 치료라는 걸 하거든요. 체외 충격파 치료. 요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거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을 쓰는 치료가 아니고 충격을 줘서 요 유착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관절 주머니 유착. 그러니까 이게 유착성 관절낭염이죠. 요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십견. 이런 경우에도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어깨 운동, 그 다음에 등척성으로 강화 훈련, 이거는 이제 어깨 근력 강화죠. 등척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요, 움직임이 없게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주먹을 쥐고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길 때, 그죠? 움직임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우리가 상완 이두근에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저항을 줬다 해보세요. 이렇게 구부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저항을 줬어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죠? 근데 힘은 무지 많이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그죠? 움직임은 없는데 내가 근력에 지금 힘을 주는 거잖아요. 요게 등척성 운동입니다. 움직임이 없이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 그런거니 어깨가 움직임이 실은 못 하잖아요. 움직이시고 싶어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상태지만 근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저항을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척성 강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 관련한 사항은 이따가 또,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도 항상 말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좋아진다. 근데 회복되기까지 엄청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걸 아시고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스트레칭과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플러스,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훨씬 잘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육을 진짜 열심히 풀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2년 걸릴 거가 6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기서는 지금 말을 안 해요.
병원에서는 근육 풀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근데 저는 꼭 제일 선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죠.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게 어, 병행돼야 된다.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뭐 어디나 다 똑같아요. 보존적 치료, 그죠?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주사나 이런 걸 저기를 하고 시술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마취를 시켜놓고 강제로 막 뜯어내는 거예요. 막 강제로 돌리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를. 요런 치료도 합니다. 그다음에 관절 안에다가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이제 뭐 요런 생리식염수 같은 걸 넣어서 요 딱딱해진 유착이 심해진 요 관절 안을 유연성을 살려주는 그런 처치도 해줍니다. 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오십견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이. 그죠? 근데 예방하는 게 실은 치료예요. 예방법이. 예방법도 되고 치료법도 되는 거죠. 원인을 병원에서는 주로 노화나 운동 부족, 과다한 운동 등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는 저는 근육 상태가 안 좋은 거, 근육의 뭉침이 오십견의 원인이다. 그래서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면 근육 상태를 좋게 해주면 그러면 운동이 부족해도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 운동을 과다하게 해도 근육을 잘 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오십견이나 이런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예방이 되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십견의 원인은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근육들이 너무나 많이 관련돼 있어요. 내 걸로도 되네, 보니까. 종호야. 어? 정인쌤, 네. 마이크 아, 꺼주시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끈 줄 예, 알았어요. 예. 어깨 관절 움직임을 도와주는 근육들이 진짜 많아요. 그 근육들이 전체가 뭉쳐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근육들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뭉쳐 있는 근육들이 오십견의 원인이다. 그러면 오십견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뭉친 근육 풀어주시면 돼요. 또 하나, 이게 움직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움직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통해서 움직임을 자꾸 늘려줘야 돼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그게 오십견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 두 개가. 그러니까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된다. 오십견은 근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진짜로 꾸준히 해주셔야만 치료에 도움이 크게 되고 효과가 많이 나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십견과 관련이 있는 근육들, 어깨와 관련이 있는 근육들을 지금 보면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네 개의 근육이거든요. 요 네 개의 근육이 회전근개 파열하고도 연결되는 근육들이에요. 요게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서 대흉근, 소흉근이 어깨하고 연결돼 있고 또 정거근이라는 요 근육이 겨드랑이 밑에서 날개축지, 우리가 날개축지 뼈에 연결돼 있고 이 능형근은 척추에서 날개축지뼈로 연결돼 있고 뭐 삼각근, 상완, 삼두근, 상완, 이두근 이런 것들은 이제 어깨하고 팔하고 연결해주는 근육들이고요. 뭐 승모근은 당연히 어깨 전체를 감싸고 있잖아요. 또 이 등부터 어깨, 목까지.
흉쇄유돌근은 어깨하고 연결은 없는데 얘네들 뭉침이 실은 어깨에도 엄청 2차적으로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은 2차적으로 어깨에 영향을 줍니다. 다혈근 얘네들도 2차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고요. 쇄골학은 얘도 어깨하고 영향이 없는데요. 이 쇄골이 빗장뼈잖아요, 빗장뼈. 그래가지고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를 얘네들이 견제를 해요. 얘네가 없으면요, 어깨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막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견제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가는 거를 이 빗장뼈가 딱 막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깨 관련 질환에 이 쇄골학은이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십견 있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얘를 많이 잘 풀어주거든요. 얘가 무지 많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쇄골학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깨하고 연결은 없지만 실은 2차적으로 어깨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 여기 이제 지금 써 있지는 않는데 광배근이라는 이 허리에서부터 등짝으로 해가지고 이 팔 앞쪽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넓게 얘네들이 어깨에 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어깨에 작용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놈들이 전체가 고장나 있거나 아니면 일부분들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응? 부분별로. 그래서 오십견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십견은 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저도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6개월 잡습니다. 6개월. 그렇기 때문에 도수치료 대부분 어, 보험회사에서 한 해보면 무슨 30번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데 30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50견의 경우에는.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도 같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혼자서 매일매일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십견은 자기하고 싸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회복이 좋게 되고 안 이겨내면 회복이 안 된 채로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채로 나서버려요.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채로 통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움직임의 범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십견을 치료하는 핵심, 예방의 핵심,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예방이 치료라고 했잖아요. 치료가 예방이고, 어, 그래서 그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드랑이에 있어요, 겨드랑이. 제1차. 오십견 치료의 핵심은 겨드랑이를 풀어주시면 돼요. 겨드랑이를 앞쪽에서 겨드랑이를 형성하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등 쪽으로 겨드랑이를 형성하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겨드랑이가. 그래서 요 앞쪽도 풀어주셔야 되고 겨드랑이 앞쪽 부분, 겨드랑이 뒤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오십견 치료에 엄청 좋다. 겨드랑이가 잘 풀리면 오십견은 거의 나은 거예요. 겨드랑이가. 실은 겨드랑이가 풀리면 올라가는 것도 잘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낫죠. 근데 이 겨드랑이가 실은 풀어주기만 하면 오십견을 예방하는데도 제일 핵심이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겨드랑이 앞쪽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원근, 광배근, 견갑하근, 대흉근, 그다음에 이제 음, 삼각근, 상완이두근 이런 것들이 앞쪽을 다 구성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겨드랑이만 풀어줘도 앞쪽을 잘 풀어주면 얘네들이 요 관련 근육들이 엄청 좋겠죠. 그죠? 이제 겨드랑이 뒤쪽은
극하근도 있고요. 소원근도 있고요. 그럼 대원근도 있고요. 대원근은 뒤쪽에 있는데 앞쪽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앞면도 형성을 하고 있고 뒷면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광배근도 마찬가지로. 음. 삼각근도 이 앞에서부터 중간 뒤까지 이렇게 다 여기를 감싸고 있어요. 어깨를. 어깨를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앞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뭐 상완 삼두근 이제 뒤에 있는 요 근육, 팔 근육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드랑이를 풀어주면 오십견은 60에서 70%, 많게는 80%까지도 거의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 핵심은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그러면 예방 핵심도 겨드랑이에요. 우리가 겨드랑이를 잘 풀어주시면 그러면 예방도 되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어느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풀어주는 거, 요거가 제1차적인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 풀어주는 거는 전체가 다 2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쪽에서, 가슴 쪽에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기축지 뒤쪽에서 풀어주고요. 목하고 어깨 쪽 위쪽에서 풀어주고. 그러면 되겠죠? 겨드랑이 쪽에서 풀어줬으니까 아래쪽은 풀어줬고, 그죠? 음. 그러니까 앞쪽, 가슴 쪽에서, 그 다음에 뒤쪽, 나기축지 뒤쪽에서, 그 다음에 목하고 어깨 쪽, 위쪽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면 오십견은 충분히 풀어주고 치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겨드랑이 푸는 거 제가 이제 폼롤러가 이게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 부분 조금 숙여서 그죠? 그다음에 뒤로 제껴가지고 뒤쪽 부분 이게 풀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겠고요. 얘는 이제 몸을 팔은 그대로 두고 몸을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머리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지, 그죠? 음, 폼롤러를 가지고. 여튼 폼롤러를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만 했는데 실은 이 옆으로 누운 자세 말고 책상 위에 아니면 식탁 위에 이런 데 올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폼롤러를 겨드랑이를 풀 때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셔요. 그 폼롤러를 가지고 풀었는데 안 아프면 나중에 이 홍두깨 요 밀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폼롤러는 자극이 센 자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대를 가지고 풀어서도 안 아프면 그럼 완전히 회복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밀대로 하면 너무 아파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폼롤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흉근 쪽, 소흉근 쪽, 전거근, 쇄골학근 이런 걸 다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가슴 쪽에서. 요 근육들은 제가 따로 자료를 안 넣는데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쳐보면 이 근육들 관련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가슴 쪽에서 얘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공으로 요거는 이제 전거근 쪽입니다. 전거근 쪽 대흉근 이쪽 가슴 쪽 바깥 가슴 쪽 부분하고 전거근 쪽을 공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폼롤러를 가지고도 해도 되겠죠. 그죠? 어. 여기도 공으로 지금 이 소흉근하고 대흉근을 이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도 공으로 이렇게 풀 때 벽에다 대고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얘는 쇄골하근을 지금 이렇게 공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쇄골하근은 실은 요 빗장뼈 쇄골 이 미치기 때문에 손으로 꾹꾹꾹꾹 이 눌러주는 게 훨씬 자극이 하기가 쉽습니다. 공으로 풀면 실은 자극이 약해요. 손으로 이렇게 빗장표 밑을, 쇄골 밑을 이렇게 후벼 파듯이
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공으로도 이렇게 해주더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자, 앞가슴을 풀어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등 뒤쪽에서 근육들을 풀어줘야 돼요. 등 뒤에 있는 근육들. 특히나 날개축지 위에 있는 극하근, 수원근, 대원근 요 세 근육은 날개축지 위에 있어요. 날개축지 뼈 위에. 음. 그래서 요놈들이 핵심적으로 풀어줘야 될 근육들이고 얘네들이 특히 극하근이 엄청 많이 뭉쳐 있어요. 극하근이. 그래서 수원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놈들을 제가 야구공으로 주로 풀어주려 하는데 얘네들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승모근이나 광배근, 그 능형근이나 뭐 척추 기립근 얘네들은 이제 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낙엽축지 위에 공을 이렇게 대고 여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죠? 아, 이건 벽에서 이렇게 벽에다 대고 지금 이렇게 넣어봐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엽축지 위에 풀 때. 지금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이제 등 뒤를 풀 때, 요 기립근 쪽, 이쪽, 뭐 능형근이나 승모근 이쪽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요 낙엽축 주위도 똑같은 요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잖아요. 벽에다 대고, 그죠?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을 가지고 풀면 많이 좋더라. 효과도 좋더라. 특히 테니스 공도 좋지만 야구공이 더 좋더라. 딱딱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폼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등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에다 대고 싹 굴리는 거죠.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 쭉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가로로만이 아니고 세로로도 이렇게 놓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세로로 놓고 가로로도 이렇게 이 반동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 요 가슴 가운데 정도까지만 와야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허리가 다치실 수도 있어요. 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가운데 정도, 요 정도까지만 오게끔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가슴 쪽에서도 풀었고 등 쪽에서도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 위쪽에서 목 쪽을 푸는 거죠. 그죠? 극상근, 승모근, 흉쇄유도근, 사각근 얘네들을 풀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목쪽 공으로 풀잖아요. 그죠? 마사지 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다 돌리면서 공으로 해도 되고, 그죠? 공으로 이런 식으로. 음. 자, 지금 골프공 같은 걸로 이렇게 목을 자극하면서 풀어주고, 쇄골 아래도 이렇게 넣고, 쇄골 위쪽도 뭐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해주셔도 좋겠다. 그리고 실은 이 극상근이 오십경과 관련해서 연결이 무지 큰 근육이에요. 이 극상근이. 이 날개축지 뼈의 윗부분에 붙어 있어요. 윗부분에. 이 극상근을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른 분이 할 때, 그럼 내가 할 때는 지금 제가 잡은 여기가 극상근이에요. 제가 이렇게 잡았죠? 자, 요 손가락을 굽혀가지고 이게 어깨 날개축지 뼈 위에다가 이렇게 꾹 넣어보면 요게 극상근입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이 풀어줄 때는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 극하근도 이건 등 뒤에 있지만 몸 가지고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풀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좋겠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를 풀어주는 게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 쪽에서, 그 다음에 등 뒤쪽에서, 그리고 목과 어깨 위쪽에서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그거는 이제 다 두 번째인데 그러면 오십견에 엄청 효과가 있고 좋더라.
또 하나는 근육을 풀기 플러스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스트레칭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십견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요 UNJ 병원 원장님이 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제가 잘 보내드리거든요. 요분이 이제 6가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UNJ 병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러면 스트레칭 동영상이 있어요. 그 저기에 유튜브에. 그래서 요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가지 스트레칭이 이제 시계추 운동, 팔 올리기 운동, 등 뒤에서 팔 올리기 운동, 팔 모으기 운동, 어깨 관절 외회전, 그다음에 손목 접과 안쪽으로 돌리기. 요런 6가지 운동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스트레칭 하기 전에 온찜질을 좀 해줘라. 왜 그런 거 아니? 온찜질을 해서 얘 유연성을 조금 살려놓고, 그죠? 음, 해주면 좋겠다. 운동 후에는 얘네들이 무리했으니까 냉찜질을 해가지고 좀 식혀줘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0분 정도 운동이 해주면 좋겠다. 이 운동을 전체적으로 20분간에서 하루에 3번 정도 이거를 이분은 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이게 다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로 시계추 왔다 갔다 진자처럼 하고 회전도 해주고 단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편 상태 축 늘어뜨려야 돼요. 응? 팔꿈치가 펴진 상태로 진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음. 요거 이렇게 늘어뜨려주고 하는데 생수병 하나 들고 하면 더 좋아요. 생수병에 500ml짜리 물 채워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 시계추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거 팔을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팔꿈치가 펴지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팔 올리기 운동은 지금 벽을 등지고 딱 서서 벽을 등지고 서서 아니면 누워서 하셔도 좋아요. 등지고 서서 아픈 쪽 팔을 얘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편 채로 했잖아요. 팔꿈치를 편 채로 최대한 들어 올려 보시는 거죠. 요 유튜브에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자꾸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등 뒤에서 팔 올리기 운동 요거는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어깨관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회전하는 운동인데요. 수건을 가지고 아픈 쪽 팔 밑으로 해서 어, 건강한 쪽 팔 위쪽으로 해서 수건을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여기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팔 모으기 운동은 마찬가지로 어깨를 쭉 팔을 편 상태로 우리 코끼리 뭐 이게 자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펴셔야 돼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하는 것보다 펴서 하는 게 스트레칭이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를 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외회전 운동 요거는 이제 요런 걸 잡고 이렇게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얘 힘을 줘서 뒤로 가게. 이렇게 팔이 뒤로 가면 어깨가 쭉 바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 어깨 외회전입니다. 외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운동인데요. 이걸 90도로 잡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게 회전이 아니고 90도로 하니까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깨 회전이.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90도로 하고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은 상태로 하셔야 돼. 이 핵심은. 이 팔꿈치를 옆으로 옆구리에 붙인 상태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거를 90도에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준다. 그 상태로 앞으로 내 몸을 쏠리거나 아니면 팔이 뒤로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벽에다가 90도 상태로 섰죠. 그죠? 팔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 90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 90도 상태에서, 이 90도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 벽에 팔꿈치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벽에 팔꿈치가 붙어야 돼요. 어깨하고. 어깨하고 팔꿈치가 벽에 붙은 상태로 내려주는 거. 음,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뇌회전이에요, 뇌회전. 이게 아래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요런 스트레칭이 엄청 도움이 되더라. 요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0견은 이제 결론적으로 근육을 풀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2, 3일 진통제를 맞으셔라. 2, 3일간 저 효과가 있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되면 그러면 면역에도 더 안 좋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스테로이드 진통제 같은 거는 맞으셔도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통제를 맞아서 낫지는 않기 때문에 뭉친 근육을 풀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너무 스트레칭 하는 게 지겹고 힘들어서 중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나다가 그냥 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고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십견 치료법 및 예방법입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음, 뭐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근육 푸는 거 너무 많이 힘든데 실은 근육을 잘 풀어줘야 50견에도 도움이 된다더라. 근육 혼자 풀기 힘들면 물속에 들어가라. 응? 제가 목욕탕 잘 가라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서 가만히 담그고 있으면 물이 풀어줘요. 거기서 자꾸 가볍게 움직여주고. 매일같이 목욕탕 가면 50견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자꾸 권하고 싶어요. 혼자 푼다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가서 물이 풀어주기를 많이 이렇게 바라면서 거기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